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주식 사야 해요? 경기 침체인가요? 언제쯤 다시 좋아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흐름 안에서 나는 뭘 해야 하나요? 2025년 전 세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를 두고 시장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둔화의 부동산 리스크, 일본은 30년 만에 엔저, 유럽은 경기 침체 문턱,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반등과 고금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냉정하게 움직이는 존재는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강하게.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 전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애미광해통화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 S&P 500은 5,000선을 넘나들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눈에 띄는 기회가 아니라 눈을 들여다본 사람만 볼 수 있는 흐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흐름 안에서 당신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안에 가장 강한 기업에 투자한다.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 혁신기업, 자본시장, 이 세 가지를 모두 쥐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적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위를 향합니다. 그런 기업에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달러로 자동 매수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포지션 유지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ETF 승인 이후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보다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럼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미국 달러에 기반한 자산을 보유하세요. 미국 시장에 꾸준히 들어가세요.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더 많이 보세요.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 들어가는 나를 믿으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돈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쌓입니다. 세계 경제는 변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원칙은 늘 같습니다.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매달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이 그 한 발을 내딛기 가장 좋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기 변동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꾸준한 전략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멈춰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빈 공간을 채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흐름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며 길게 보는 것. 세계 경제는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러가 강해진다는 건 단순한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적 트레이딩을 넘어서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의 근거가 된다. 당신이 지금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100, S&P 500, QQQVO, SOXL, TCL 같은 레버리지 섹터 ETF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흐름은 장기적 진입 포인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은 12달 안에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12년을 끌고 간다. 자,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보자. 중국. 한때 세계를 긴장시켰던 차이나런. 지금은 투자자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이유는? 소비 심리 악화, 부동산 붕괴 위기, 청년 실업률 증가, 디커플링 심화, 세계와 단절되는 구조, 외국 자본 유출. 중국은 현재 성장률 5% 유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디플레이션 상태에 가깝다. 즉, 돈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이건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실물 경제를 멈추게 만든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너질까? 아니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들어가야 할 시장은 아니다. 중국은 언젠가 반등한다. 하지만 그게 오래일 필요는 없다. 돈은 지금 더 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일본을 보자. 2024년 일본은 3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다. 니케이 지수는 1990년 고점을 넘어서며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있다. 왜일까? 엔화 약세, 수출 기업 호황, 기업 지배구조 개혁, 외국인 자금 유입, 미국과의 동맹 강화. 여기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건 이거다. 일본 주식도 사야 하나요? 엔화가 싸다는데 지금 환전할까요? 일본 여행 대신 일본 ETF?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지금의 흐름이 단기 반등인지 구조적 회복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아직은 단기 랠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일본은 레이더에만 올려두고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한국을 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단 하나다. 금리. 지금 한국은 고금리 압박,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재반등, 소비 둔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게 반등인가? 착시인가? 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자. 지금 부동산은 반등이 아니라 심리적 반작용일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청약 요건 완화, 전세가 회복, 이런 심리 요소들이 지금 안 사면 다시 오른다는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금리는 여전히 높고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실수요는 제한적이다. 즉,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할 시기라기보단 데이터를 쌓고 관찰할 시기다. 경제가 흔들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지키는 구조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달러, 미국 기술, AI, 글로벌 ETF, 현금 비중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자산을 들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